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15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버풀 30년 만에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좀 리버풀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어떤 기다림이었을까 쭉 보셔왔잖아요. 뭐 아깝게 우승을 놓친 적도 있었지만 네. 사실 프리미어 리그라는 브랜드로 이제 잉글랜드 리그가 재출범한 그렇죠. 이후에는 근데 정말 우승할 뻔했던 시즌도 물론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리버풀이 정말 최강으로 인식됐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빅4 안에 들면서 뭐 유럽 챔피언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리그로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시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상당히 좀 암울한 기간이 길었다고도 네.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올 시즌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리버풀의 우승을 예측했었다.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리버풀에게 힘을 실어드렸다. 네. 이거는 리버풀 팬들께서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다, 나는 전문가다 이게 아니라 실어드렸다. 힘을 실었죠. 네. 실었습니까? 아, 대단합니다. 정말 주변에는 정말 많은 팬들이 있잖아요. 좀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 장현이 왠지 그런 거 잘 아실 것 같아요. 완전 승적이 벌어졌는데도 반신반의하는 아직도 불안해하던 그렇죠. 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동안 계속 아깝게 우승을 놓치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나폴리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나폴리가 마라도나 했을 때 87년, 뭐 90년 이때 우승하고 오랜 기간 최근에는 특히 우승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유벤투스에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승점이 막 벌어지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절실했던 거죠. 그리고 우승이. 실망할 수도 있다는 뭔가의 조그만 항상 그거를 남겨두고 네. 있었던 리버풀 팬들인데 올 시즌은 이제 어느 정도 막 이제 승점이 벌어지니까 그때 아 진짜 하나보다 뭐 이러한 리버풀 팬들의 반응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우승을 시켰어요. 사실은 트래블을 노렸죠. 트래블 혹은 뭐 무패 우승 리버풀 팬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은근히 기대하죠. 그런 쪽으로도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것들은 이제 못하게 됐죠. 하지만 리그 우승 자체로 저는 충분히 크나큰 업적을 길이 남을 업적을 저는 이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첫 우승이잖아요. 그리고 30년 만에 우승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버풀이 우승한 기념으로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오랜 도전 끝에 우승한 팀 탑 10을 한번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의원님의 첫 번째 팀. 탑 10 중에 이거 늘까 말까 하다가 애기예요, 애기. 애기가 몇 년일까요? 1996년에 우승한 이후 2014년에 우승했던 18년 만에 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긴데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996년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타계한 분이 있어요. 라도미르 안티치 감독이라고 코로나로 타계하신 건 아니고 이제 저 췌장암이었던 것 같은데 안티치 감독 시절에 96년에 우승을 하고 쭉 못하다가 심지어 그 사이에 강등도 당하고 사실 아틀레티코 하면은 전통적으로 보면 라리가에서는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또 우승도 많이 했던 클럽인데 강호죠. 굉장히 우승을 못한 거예요. 사실 18해가 지나는 동안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시간이 비교적 짧은데도 넣은 이유는 라리가에서 특히 2010년대 들어서 양강 구도를 타파하고 리그 우승을 거머쥔 것은 물론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뭐 빅3를 이제는 형성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라리가 전체의 판도를 바꿔놨을 뿐 아니라 유럽 축구 전체에서도 제가 항상 역사적으로 2010년대는 빅5 시대라고 봐야 된다. 네. 레알,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벤투스까지. 그래서 빅5 시대를 또 열어젖혔고 여기에 시메오네 감독의 이른바 그 수비를 중시하는 그 전술적 센세이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 같이 이제 공격을 잘하는 팀들이 굉장히 융성했던 시절에 수비적인 전술로서 또 전술 역사책에 이제 많이 페이지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팀이 됐어요. 그래서 비록 18년이면은 다른 팀들에 비하면 아기나 다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뽑아주셨어요. 18년은 혹시 장현님 저는 치시나요? 후보에는 다 넣었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10개를 다 30년 이상으로 다 줄였어요. 와. 리버풀보다 높은. 그러면은 장현님 첫 번째 팀은
어딘가요?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 팀 한꺼번에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팀은 돈이 좋아요. Money matters.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첼시 1955년에 리그 우승을 했어요. 당시에 로이 벤틀리랑 존 맥니콜 두 선수의 아주 대단한 활약 속에 우승을 하고 그럭저럭 변변치 못한 사실 클럽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로만 투자해서 2005년에 50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거의 한 해에 한 2천억씩 퍼부으면서 그리고 나서 신흥 강호 이제는 빅클럽 반열에 첼시를 올려놨죠. 네네. 네. 두 번째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레전드들을 막 이제 조명할 때 항상 나오는 마이크 서머비, 콜린 벨, 프란시스 리 이런 선수들 활약할 때죠. 네. 1968년 존 머서 감독, 당시가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나름의 전성기였는데 그때 이 레전드들의 활약 속에 68년에 리그 우승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위기도 많았어요. 네. 90년대에는 진짜 팀 운영도 상당히 방만해지고 강등도 되고 바로 3부 리그까지도 떨어지고 이런 치욕도 겪었습니다만 특히 2010년대 들어와서겠죠. 2000년대 중후반부터 태국 전 총리 탁신이 팀을 인수하고 나서 조금씩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2008년에 역시 아랍에미리트부 만수르 씨가 와서 대단한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콤파니, 사발레타, 호빙유, 테베즈, 야야뚜레 이런 선수들, 다비드 실바, 아구에로 그리고 나서 2012년에 44년 만에 우승. 44년. 첼시와 맨시티는 돈이 좋아요. 뭐니 해도 머니다. 겹치니까 그냥 할게요. 네. 저는 이 두 팀을 그냥 한꺼번에 했습니다. 첼시 앤드 맨체스터 시티. 머니 이것도 매터스. 머니 매터스 유형인데 물론 이제 파리 생제르맹도 있고 사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장 의원님 말씀에 하나 추가할 거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68년에 우승하고 지금 44년 만에 2012년에 우승한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경기가 QPR과의 그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을 하려면은 두 골이 필요한 상황까지 네. 몰렸는데 거기서 추가 시간에 제코 선수, 아구에로 선수 아주 드라마틱한 승부를 만들어내면서 맨유를 울렸죠. 맨유는 맨시티가 못 이기는 것 같아 막 이래서 막 거의 우승하는 분위기였다가 저기서 아구에로가 넣었대 하면서 이제 맨유가 주저앉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추가할 얘기가 뭐냐면 44년 전에 1968년에 우승할 때도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비슷한 시츄에이션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할게요. 네네. 뭐냐면 68년에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할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승점이 같은 상황에서 또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맨유는 거기서 사실 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맨시티가 비기기만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 경기에서 마지막 상대가 뉴캐슬이었는데 맨시티가 4대3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QPR을 3대2로 이겼던 경기처럼 이 경기도 아주 극적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승리를 하고 물론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좀 더 앞서가는 상황에서 뉴캐슬이 따라갔기 때문에 QPR만큼의 드라마는 아니었을지언정 어쨌든 4대3의 스코어가 나면서 68년에도 맨시티가 맨유를 살짝 제치고 우승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44년이 지나서 더 극적으로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돈의 힘에 힘입어.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그러면 세 번째 팀인가요? 세 번째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 우승은 1967년 우승 이후에 26년 만에 네. 프리미어리그 출범 첫 시즌 93년에 리그 우승을 달성한 적이 있고 챔피언스리그로 쳐도 1968년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에 1999년 트래블 달성 때죠. 31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보다 이제 리그로 치면 41년 만에 우승을 했던 1911년에 우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변변치 못한 클럽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례는 훌륭한 감독이 팀을 바꿔놓은 그런 사례가 되겠죠. 1945년에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맷 버스비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팀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그 강호로 계속 2위를 차지를 하다가 52년에 41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을 많이 발굴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완전히 명문구단에 도약하는데 중간에 뮌헨 참사가 있었지만 거기서 살아남고 다시 한번 보비 찰튼 이런 중심으로 조지 베스트가 또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 전성기 시절이 따로 있고 또 알렉스 퍼거슨 경의 또 전성기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41년 만에 리그 우승이기 때문에
1911년 우승 이후에 52년에 버스비 아이들이 다시 리그 우승을 차지한 이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의원님에는 세 번째 팀인가요? 네, 저의 세 번째 팀은 좀 전에 장 의원님에게서 이야기가 나온 저는 첫 번째 스토리를 오히려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짧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67년에 맷 버스비 감독이 이제 비행기 참사 이후에 팀을 재건을 해서 보비 찰튼, 조지 베스트, 데니스 로라는 이른바 발롱도르 위너 삼총사, 정말 대단한 삼총사였죠. 이 삼총사들로 인해서 리그 우승을 67년에 하는데 그로부터 이제 계속 우승이 없다가 26년 만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재출범 첫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른바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맨유 왕조를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41년보다는 요 26년 요게 짧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 첫 해니까.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출범 첫 시즌의 우승이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때 99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트래블을 한 것이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저는 역사적인 대사건이라고 보는데 99년에 트래블을 하기 위한 초석은 그럼 언제 나왔느냐? 93년에 리그 우승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요게 26년이라는 긴 세월 만에 있었어요. 이때 에릭 칸토나 선수 리즈로부터 데려온 것도 역시 잘 데려왔구나 이런 평가가 나왔고 결국 이 칸토나 선수의 후배들이 또 팀을 반석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에 퍼거슨 감독의 우승 요거는 사실은 의미상으로 빼놓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 시간적인 거를 조금 더 중시했다면 저는 의미적인 거를 좀 중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 의원님의 네 번째 팀이요. 저희 네 번째 팀은 레알 마드리드예요. 근데 이거는 리그가 아니고 챔피언스 리그. 챔스. 1966년 챔피언스 리그 우승 이후에 32년 만인 98년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합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회장 아래서 많은 스타들을 영입을 해서 유로피언컵 초창기 56년부터 5년 연속 우승을 하고 그리고 66년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어요. 네, 그때도 레알 마드리드의 엄청난 전성기였죠. 완전 스타들을 많이 뭐 그냥 잘하면 다 영입을 해서 갖춰놓은 그러한 초호화 군단이었습니다. 네. 그때 전성기 이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습니다. 부트라게뉴 미첼이 활약하던 80년대 그때도 잘하고 우고 산체스가 또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도 뭔가 좀 해보려고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하고 인연이 없다가 그 이후에 96년에 네. 카펠로 감독 체제에서 스타들을 뭐 미아토비치, 수케르, 까를로스 등 많이 영입을 하면서 기존의 라울이나 이에로, 레돈도가 중심이 된 그런 팀에 살을 더 보태서 팀 전력이 상당히 강화됐고 98년 유파인케스 감독 시절에 드디어 32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이후 2000년대에 또 한 번의 갈락티코스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요 챔피언스리그 우승 32년 만에 30년보다 길길래 요거 정했어요.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도 챔스 넣으셨나요? 저는 리버풀의 리그 우승 기념이기 때문에 그냥 리그로? 리그에만 집중했고 그러면 네 번째 챔피언스 리그는 팀은? 저는 없고 네. 네 번째 팀은 역시 역사적인 팀인데 어떻게 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팀이죠. 토리노. 토리노가 1949년에 우승을 하고 네. 27년이 지나서 1976년에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토리노는 아시다시피 49년에 이 토리노는 40년대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설적인 발렌티노 마졸라 선수가 뛰던 팀인데 1943년, 46년, 47년, 48년, 49년에 계속 우승을 했고 빠져있는 해들은 저 전쟁 때문에 빠져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년대를 완전히 평정을 했고 이 당시에 뭐 한 시즌에 125골 넣었던 적도 있고 한 시즌 최다 승점, 한 시즌 최다 홈골, 리그 홈 경기 최다 연속 무패, 93경기 뭐 별의별 기록들을 리그를 다 세운 잡아먹었네요. 가공할 팀이고 이때 네.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게 있었으면 아마 토리노가 우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토리노가 그런데 몰락하게 된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비행기 참사처럼 수페르가 언덕에서 비행기 참사로 인해서 사실은 몰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토리노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76년에 2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토리노의 또 마지막 우승이죠. 그러니까 40년대 세계에서 가장 번쩍번쩍하던 팀이었는데 비행기 참사로 성적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27년 후에 우승을 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팀까지 봤고요. 장 의원님의 다섯 번째 팀. 네, 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한 의원님이 토리노를 얘기했으니까 이탈리아 팀 두 팀을 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팀은 요것도 챔피언스리그 인터밀란. 네. 1965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에 45년 만인 2010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역시 에레라 감독의 카테너치오가 유력을 떨치던 그 시대에 파케티를 중심으로 아주 마촐라 같은 좋은 선수들도 있었습니다만 64년, 65년 유로피언컵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세리아가 70년대에는 외국인 선수 영입 금지도 있었고 여러모로 좀 유럽 대항전에서 오랫동안 우승을 못하다가 게르만 삼총사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역시 만치니 감독 시절부터 2000년대에 들어와서 리그 우승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밀란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고 무리뉴 감독 시절 2010년에 45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밀란을 정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S 로마인데요. 근데 AS 로마 전에 물론 이탈리아 기록은 AC 밀란이 1907년 우승한 이후에 51년 우승해서 44년의 우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보다는 로마, 저는 로마를 정했습니다. 42년의 리그 우승 이후에 41년 만인 1983년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정한 이유는 사실 이탈리아 리그 초창기에는 이탈리아 북부가 잘 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현님 말씀하신 뭐 토리노도 있을 거고 제누아도 있을 거고 인터밀란 같은 팀들도 있을 거고 유벤투스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팀들이 사실은 초기에는 다 우승을 장악을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걸 깬 게 1942년에 AS 로마의 우승입니다. 알프레드 샤페르 감독 하에서 당시에 아마데이라는 선수가 아주 골을 많이 넣으면서 이탈리아 북부가 아닌 다른 쪽 돈이 비교적 적은 팀에서 거의 최초로 우승을 한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게 이제 42년 우승인데 이후에는 이제 자국 리그 내에서도 사실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다가 81 시즌에 유벤투스에 이어서 리그 2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능성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초에 브라질 대표 스타였던 팔카웅 선수 활약을 하면서 네네네. 팀에 힘을 많이 불어넣고 또 공격수인 프루소 선수 또 스페인 월드컵 맹활약했던 레전드죠 윙어 브루노 콘티 이런 선수들이 아주 활약을 하면서 83년에 41년 만에 우승을 41년 했고 만에. 84년에는 또 유럽편컵 챔피언스리그죠 유럽편컵 결승까지 갔습니다. 리버풀에게 승부차기로 졌지만 그래서 그때 AS 로마가 다시 힘을 발휘한 게 41년 만입니다. 저는 로마의 볕들날 컨셉으로 로마 앤드 라치오를 저는 동시에 라치오까지. 네, 뭐냐면 로마가 그 83년에 그 닐스 리드홀름 감독 때 그렇게 우승을 했어요. 브루노 콘티 선수 있을 맞아요. 때. 그런데 그러고 나서 18년 만에 2001년에 2001년에 프랑코 센시 구단주, 파비오 카펠로 감독, 알다이르, 카프, 자구, 사무엘, 캉델라, 크리스티아노 자네티, 마르코스 아순상, 토마지, 에메르송, 나카타 히데토시, 토티, 몬텔라, 바티스투타, 델베키오 이 시절에 18년 만에 감격의 우승을 했고 그 한 해 전에 요게 2001년인데 한 해 전에 2000년에는 라치오가 우승을 했어요. 네. 로마의 또 더비 라이벌인. 그런데 이 라치오는 요때 2000년 우승이 74년에 우승을 하고 나서 26년 만이었어요. 74년에 라치오가 우승할 때는 제가 그 좋아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조르지오 키냐리아라는 선수가 있을 때 74년에 이제 라치오가 우승을 했다가 26년 동안 우승이 없다가 2000년에 세르지오 크라뉴티 구단주 이때 아주 투자를 많이 했고 스벤요란 에릭슨 감독이 있었고 여기에 네스타, 미하일로비치, 베론, 네드베드, 시메오네, 살라스, 콘세이상, 알메이다, 쿠트, 파발리, 네그로, 판카로, 시모네 인짜기 여기에 베테랑 선수들도 있었는데 만치니, 라바넬리, 아틸리오, 롬바르도, 센시니 뭐 이런 선수들까지 해서 라치오가 또 감격의 2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가 로마 축구의 볕들날이 왔었죠. 이때 그래서 사실 세리아 팬들은 꽤 좋아했어요. 물론 저 유베, 인터, 밀란 팬들은 안 좋아했겠지만 전체적인 세리아로 봤을 때는 아 이렇게 로마 팀들이 잘하면 리그가 더 재밌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 여섯 번째 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여섯 번째 팀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왕조를 막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반역을 한 팀들이 간간히 나왔는데 반역이요? 초기 반역자의 대표입니다. 블랙번 로버스. 이 팀이 1995년에 우승을 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를 1914년 이후에 무려
81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81년이요. 네. 그런데 이 블랙번은 이 성격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90년대 프리미어리그에 로만 아브라모비치 성격의 구단주가 있었으니 그가 잭 워커. 예, 블랙번의 잭 워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로만 시대만큼 화려하게 막 데려온 건 아니지만 그때는 주로 잉글랜드나 이제 영국 이쪽 안에서 많이 데려왔으니까. 그런데 잉글랜드 갑부 중에 최고 갑부 중에 아주 유명한 갑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90년대 로만 스타일로 블랙번을 한꺼번에 많이 바꿔놨어요. 이때 이제 알란 시어러 선수도 블랙번에 도착하고 크리스 서튼 선수도 블랙번에 도착하게 되는데 서튼 선수가 한때는 몸값이 시어러 선수보다 비싼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케니 달글리시 감독에다 알란 시어러와 크리스 서튼이 이른바 SAS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네. 활약했던 이 95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승점 1점 차로 제치고 블랙번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때 시어러와 서튼은 둘이 도합 49골을 터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즌은 사실은 맨유가 조금 블랙번을 도와준 것도 있었는데 뭐냐면 에릭 칸토나 선수의 유명한 관중에게 날라차기 쿵푸킥 사건이 또 터졌던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유가 또 손해를 조금 봤는데 어쨌든 블랙번이 맨유 왕조 초기에 커다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뒤에는 또 잭 워커라는 유명한 구단주가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일곱 번째 블랙번도 저는 들어가 있어요? 예, 앨런 시어러 이적료가 330만 파운드인데, 아, 네, 이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잉글랜드 최고 이적료 영입이었어요. 그리고 노리치에서 맹활약하던 크리스 서튼까지 영입하면서 SAS 특공대. 네. 그 SAS가 영국의 유명한 특수부대 이름이에요. 예, 특수부대 이름. 스페셜 에어 서비스인가 네. 뭐 그럴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81년 시어러 만에 앤드 앤드 서튼이죠. 자, 이렇게 장 의원님이 한 의원님하고 똑같은 블랙번을 뽑아주셨고요. 한 의원님의 일곱 번째 팀. 네, 일곱 번째 팀은 약간 좀 이제 비주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주류요? 네, 프랑스 리그에서 1954년에 우승했던 이후 2011년에 우승을 했으니까 57년 만에 우승이에요. 와, 무사쏘. 네, 무사 소우가 나오는 릴입니다. 릴. 릴. 네, 릴이 말씀드렸던 대로 54년 우승 이후 2011년에 우승을 하는데 요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승할 만한 멤버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루디 가르시아 감독이 이때 릴의 감독이었는데 루디 가르시아 감독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릴을 상위권으로 계속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승까지 릴이 가겠어? 하겠어? 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2011년에 우승을 했어요. 요때 멤버가 루디 가르시아 감독 휘하의 에덴 아자르, 수비수로는 말씀하신 드비시 선수, 아딜 라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골키퍼가 미카엘 랑드로 골키퍼가 있었어요. 랑드로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서는 다른 골키퍼들에 조금 밀려있던 시절도 길었던 선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드로 골키퍼도 상당히 잘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승할 할만하죠. 법한 멤버죠. 네, 그래서 어쨌든 57년 만에 우승. 57년 만에. 알겠습니다. 릴을 꼽아주셨고 이제 장 의원님의 여덟 번째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여덟 번째 팀은 라리가의 발렌시아입니다. 발렌시아. 네, 발렌시아는 라리가 6회 우승을 한 팀인데 1940년대 전성기가 있었고요. 당시에 리그 2번의 우승이 있었고 코파델레이도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1971년에 우승을 합니다. 31년 뭐 정도. 2002년에 우승을 합니다. 50년대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있었고 60년대 또 레알 마드리드 그런 팀들 기세에 있으니까 당시 우승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고 1970년에 레알의 레전드인 디스테파노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31년 만에 리그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90년대 들어서는 그래도 굵직굵직한 스타들을 영입을 하면서 의지를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94년 미국 월드컵 끝나고 나서 미국 월드컵 우승을 시켰던 이 알베르토 페레이라 감독, 브라질 감독 영입을 하고 미국 월드컵 때 한 경기 5골 넣었던 살렌코 영입을 하고 또 미아토비치도 영입을 하고 그 이후에 또 호마리우도 96년에 영입을 하고 오르테가도 영입을 하고 사실 굵직굵직하게 무언가 의지를 보이면서 영입을 하면서 우승에 도전하려고 했던 시즌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승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좀 계속 길어졌는데 근데 조금씩 이제 징조가 나온 게 쿠페르 감독 하에서 2000년과 2001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연속으로 진출을 합니다. 네. 팬들 아시다시피 맨디에타, 클라우디오 로페스, 뭐 킬리 곤잘레스 이런 선수들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고 2001-2002 시즌에 드디어 31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하는데 라파 베니테즈 감독
당시에 수비가 매우 좋았어요. 네. 카니자레스 키퍼를 중심으로 해서 수비에 아얄라 선수가 딱 중심을 잡고 있고 허리에 알벨다 바라 팬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든든한 허리에 아이마르라는 아주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고 리그에서 단 27실점을 했습니다. 상당히 적은 실점으로 우승을 했는데 득점은 51득점밖에 못했어요. 우승팀 그러네요. 득점으로는 상당히 적은 그러니까 거죠. 이게 사실 적네? 51골로 우승을 한다는 거는 매우 힘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수비가 뒷받침되고 네.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베니테즈 감독의 용병술이 효율적인 승리네요. 예, 돋보였던 31년 게다가 만에 리그 우승이죠. 당시 발렌시아가 득점 순위권에 들만한 스트라이커도 골도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공격진도 확실하게 득점왕 페이스에 들어간 공격수도 없는 그러니까 수비랑 허리 든든한 밸런스와 그런 것으로 사실 우승한 거예요. 31년 어떻게 만에. 보면 전술로 인한 네, 그리고 볼수 있나요? 베니테스 감독의 주가가 여기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아. 거죠. 당시 4-2-3-1 전형을 네. 이렇게 쓰면서 발렌시아를 리그 우승을 시켰던. 발렌시아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의원님의 8번째 팀. 좀 신선한 우승을 했던 팀들이 있죠.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요? 세 팀. 세 팀을요? 네, 네덜란드의 페예노르트가 99년 우승 이후 18년 만에 2017년에 우승을 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왜 넣냐면 페예노르트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약스, 페예노르트, PSV 에인트호번까지 해서 네덜란드 리그 3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99년에 우승을 한 이후에 페예노르트가 21세기 들어서는 한 번도 우승하지 3강이면은 좀 우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리버풀도 그런 원리거든요. 리버풀이 얼마나 그 이전까지 우승을 많이 했고 정말 우리가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팀이야. 챔피언스리그 유로피언컵 우승도 많이 했고 그런데 한동안 우승을 못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페예노르트도 아약스와 더비 라이벌이기도 하거니와 네덜란드를 대표하던 팀들 가운데 하나인데 21세기 들어서는 우승컵이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지오바니 반 브론코스트 감독이 2017년에 이제 니콜라이 요르겐센이라는 또 공격수가 있었는데 그때 아약스를 1점 차로 누르고 우승을 해요. 그래서 3강에 들었던 꾸준히 우승을 많이 했던 클럽으로서는 꽤 오랜만이었다라는 의미에서 넣었고 거기다 한 점 차. 또 한 팀은 역시 네덜란드인데요. AZ 알크마르입니다. 이 알크마르는 28년 만에 했어요. 1981년에 우승하고 2009년에 우승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기간적으로 봐도 좀 자격이 더 네. 많죠. 게다가 알크마르가 또 네덜란드 리그를 제패하리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못하죠. 페예노르트도 우승을 못하는데 그만큼 21세기 들어서는 히딩크 약체? 감독도 있었던 아인트호벤 여기에 또 이제 아약스 이 팀들이 계속 이제 경쟁을 하는데 알크마르의 2009년 28년 만에 우승은 매우 신선했죠. 이때 감독이 루이 바날 감독인데 바날 감독이 사실은 바르셀로나에서 실패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알크마르를 28년 만에 우승을 시킴으로써 바날 감독이 그때 어떻게 보면 또 부활을 했어요. 네. 그런 의미가 있었던 우승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팀은 분데스리가의 카이저슬라우테른. 네. 카이저슬라우테른이 53년에 우승을 했는데 1953년 요때 이제 우승 주역 중에 한 명이 이른바 그 54년 월드컵에서 베르네 기적을 만들었던 프리츠 발터라는 선수가 있었을 당시에 이때는 이제 카이저슬라우테른의 이제 발터 선수 말고도 독일 국가대표팀을 지탱할 만한 이제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50년대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잘 나갔었던 팀인데 53년에 우승한 이후 91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91년에 38년 만에 카이저슬라우테른이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멤버는 슈테판 쿤츠, 브루노 라바디아, 미로슬라프 카들레치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카이저슬라우테른이 우승컵을 거머쥔다는 거. 물론 이제 카이저슬라우테른은 이 이후에 또 오토 레아겔 감독이 또 강등됐던 팀을 다시 승격시키자마자 우승시킨 또 신화도 있습니다만 레아겔 감독 우승 이전에 요때 91년에 우승이 있는데 이게 38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네. 세 팀을 몰아서 해주셨고 장희연님의 그러면 9번째 팀은 누굴까요? 분데스리가에는 상당히 오랜만에 우승한 팀들이 몇 팀이 있어요. 네, 한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카이저슬라우테른이 38년간 우승 못한 게 제일 길고요. 도르트문트가 95년에 32년 만에 우승을 했고 슈투트가르트도 84년에 32년 만에 우승했는데 그 말고 다른 팀, 네, 37년 만에 우승을 했던 바이에른 뮌헨을 저는 바이에른 네, 9번째 우리 팀이죠? 탑 10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1932년에 우승을 한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는 한 45년부터
분데스리가가 창설된 63년까지는 바이에른이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우승하지 못하고 네.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50년대에는 재정난까지 같이 이제 엮이면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69년에 37년 만에 우승을 합니다. 이때가 브란코 제비치 감독 시절인데요. 이때를 넣은 거는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 들어서 우도 라텍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황금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37년 만에 우승이었다. 그래서 팬들을 잘 아시는 게르트 밀러, 베켄바워, 제프 마이어 이러한 최고의 스타들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면서 전성기를 누렸죠. 계속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뭐 리그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37년 만에 우승. 이거를 저는 탑 10에 넣습니다. 네. 그러면 한의원님의 9번째 팀. 장 의원님이 방금 전에 바이에른 뮌헨을 하셨기 때문에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바이에른 뮌헨의 라이벌을 일부러 하겠습니다. 함부르크 SV입니다. 함부르크가 19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이게 1960년에 한 이후에 1979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979년에 함부르크의 우승은 제가 열심히 이때 이제 분데스리가 중계를 보면서 생방송은 아니지만 축약된 녹화 방송이지만 어쨌든 보면서 어쨌든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저를 만들었던 그 시절인데 영상이죠. 그때 제가 좋아했던 팀이 함부르크 SV예요. 그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멋있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너무 세 보여요. 일단 루메닉에 헤네스 브라이트너가 있는데 요 셋이 정말 셉니다. 진짜 축구 잘하고요, 셋 다. 바이에른 뮌헨보다는 약간 둔탁해 보이긴 하는데 바이에른을 잡는 팀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함부르크였어요. 바이에른을 잡는 함부로 바이에른을 함부르크. 잡는 팀. 함부로 바이에른을 함부르크. 잡는 팀. 네. 예. 그래서 요때 이제 79년에 우승할 때 잉글랜드로부터 화제를 뿌리면서 왔던 케빈 키건, 이 당시 이제 발롱도르 위너죠. 여기에 키건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공격 조합을 후르베시라는 당시로서는 거한 스트라이커를 데려오면서 이제 함부르크가 완성을 했던 시즌이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미드필드의 플레이메이킹은 마가트 선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 수비 쪽에서 뭐 센터백도 가능하고 윙백도 가능하지만 이 만프레드 칼츠라는 데이비드 베컴 이전에 크로스의 마술사가 있었다면 또 유럽 축구에서 만프레드 칼츠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요때는 아까 말씀하신 프랑코 제베치 감독이 함부르크의 감독으로 또 우승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면 에른스트 하펠 감독이 또 들어와서 결국은 함부르크가 유럽 챔피언까지 오릅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하게 되는데 함부르크의 유럽 챔피언 등극을 알린 시초가 79년에 리그 19년 만에 우승이었어요. 분데스리가가 사실 63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분데스리가 브랜드 생긴 이후에는 또 함부르크의 첫 우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마지막 10번째. 마지막 팀을 아스톤 빌라의 얘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과거의 어떤 명문 팀들, 이런 팀들이 오랫동안 우승을 못하는 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로 치면 제노아가 1924년 우승하고 96년 동안 지금 리그 우승을 못하고 있고. 저 잉글랜드 리그에서 초창기 출범했을 적에 프레스톤 노스엔드가 무패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프레스톤 노스엔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초창기 그 기록 때문에는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축구박물관이 맨체스터로 옮겨졌지만 축구박물관이 프레스톤 노스엔드 구장 앞에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같다. 박물관이 무슨 있군요. 되게 옛날에 내셔널 찬란했던 풋볼 역사가 이렇게 막 묻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축구 역사가 우리가 축구 역사는 다 100년이 다 넘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정말 시초 때 강했던 팀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독일 지금 몇 팀이 나왔지만 뉘른베르크 같은 팀이 옛날 독일 축구로 따지면 굉장히 우승을 많이 했던 팀인데 요즘 뉘른베르크가 우승한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듯이 지금 제노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프레스톤 노스엔드라든가 뭐 뉘른베르크라든가 정말 고전적인 그 당시의 강호들이 있어요. 그런 팀 중에 하나, 뭐 제노아도 그렇지만 아스톤 빌라. 우리가 흔히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명문 팀들 막 얘기를 하면 아스톤 빌라를 항상 같이 얘기를 했었죠. 일부 리그에서 아스톤 빌라가 우승 횟수가 꽤 많은데 일부 리그 우승이 언제냐면 1894년, 1896년, 1897년, 1899년, 100몇 년, 1900년, 그리고 1910년. 와, 그게 장난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초강자였던 아스톤 빌라. 19세기의 팀. 6회 우승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그럭저럭 그런저런 팀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60년대 말에는 2부 리그로 추락하고 또 3부 리그까지 추락한 적도 아이고. 있어요. 네, 그런 이제 과거의 명문팀이었던 아스톤 빌라인데 74년에 론 썬더스 감독 부임 이후에 팀을 승격을 시켰고 조금씩 정비를 하더니 81년에 71년 만에 우승을 하는데 이때 스쿼드가 엄청 적은 스쿼드로 부상도 잘 안 당하고 거의 뭐 14명, 16명 뭐 요 정도 가지고 신화를 썼구나. 예, 고 1군 스쿼드로 우승을 시키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그 다음 해인 82년에 챔피언스 리그죠. 유로피언컵까지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71년 만에 빌라가 전성기를 누리는데 한의원님이 뭐 자세하게 준비를 하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네. 그리고 원래는 생테티엔도 리그왕에서 명문팀인데 이 팀도 81년 우승 이후에 아직 우승이 없거든요. 생테티엔 하면은 미셸 플라티니 유벤투스 전에 활약하던 그 팀 아닙니까? 그래서 릴, 생테티엔 누가 먼저 오랜만에 우승하느냐 뭐 릴이 우승을 했죠. 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아스톤 빌라로 갔어요. 저는 네. 바꿨어요. 네. 어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네. 한의원님의 10번째. 스페인에서 우승하면은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팀이 아틀레틱 빌바오예요. 빌바오. 네, 빌바오인데 빌바오가 1956년에 우승을 한 이후에 참 오래 기다리다가 80년대 초에 이제 다시 전성기가 찾아와요. 빌바오는 원래 그 아주 예전 4, 50년대에는 정말 스페인에서 골 하면은 이 사나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 텔모사라를 텔모사. 배출한 클럽이 빌바오예요. 그래서 빌바오도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시대에 이제 우승을 많이 했던 강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56년 우승 이후에는 한동안 못하다가 27년 만에 1983년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감독이 이제 우리와 월드컵에서 맞부딪히기도 했던 하비에르 클레멘테 감독, 스페인 감독을 또 오래 했었던 감독인데 클레멘테 감독이 있었었고 선수가 스트라이커 쪽에는 이제 다니라는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누 사라비아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요 마누 사라비아 선수의 아들이 요즘 화제예요. 마누 사라비아의 아들이 에데르 사라비아라고 최근에 바르셀로나 코치입니다. 아, 네, 근데 왜 유명해요? 세티엔 감독을 보조하는 코치인데 요 에데르 사라비아 코치가 최근에 막 지시를 하는데 코치와 바르셀로나 지금 선수들 간에 불화구나, 약간 불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엘 클라시코 때 이 코치가 벤치에 앉아서 선수들을 막 비판하는 그 모습이 또 화면에 잡혔거든요. 요즘은 입모양만 봐도 네, 무슨 그럼요. 말 하는지 거기서 또 다 나오잖아요. 그때도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좀 기분이 언짢았고 또 이 코치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자기가 뭐 바르셀로나 올 줄 몰랐겠죠. 모르고 몇 년 전에 그 레알 마드리드나 호날두 선수를 또 찬양하는 SNS 글들을 썼는데 요즘은 SNS 글 쓰면은 그대로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록이죠, 기록. 예, 그런 것까지 또 아마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다 알았겠죠. 그러면서 가뜩이나 요즘 세티엔 감독 얘기가 잘 안 먹히는데 지금 코치까지도 사실 지금 선수들과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사라비아 코치의 아버지가 이때 빌바오에서 많은 골을 터뜨렸던 공격수 마누 사라비아라는 거예요. 지금 빌바오의 영웅이었어. 아들 얘기는 에데르 사라비아 얘기였고 어쨌든 그래서 그게 이름이 중요해요. 많은 사라비아에서 많은 골을 터뜨리는 에데르 사라비아에서 애들이 무시하잖아. 유님 천재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천재였어. 천재 순발력 좋았어. 진짜 많은 그 애들이. 이름을 잘 지어낸다고 이름을. 그리고 또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수비 자원 중에 안도니 고이코에체야라는 선수가 있어요. 요 선수가 그 80년대 초에 그 마라도나 선수 바르셀로나 왔을 때 마라도나 선수에게 엄청나게 큰 부상을 입혔다가 나중에 마라도나 선수가 부상으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바르셀로나와 빌바오가 코파델레이 결승을 펼치는데 완전 난투극인데 양팀 선수들이 수십 명이 달려들면서 날라차기 들어가고 막 그 사건을 촉발시키는 사람이 안도니 고이코에체야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요때 빌바오 우승 멤버예요. 83년에. 그런데 그 클레멘테 감독 시절에 요 빌바오가 27년 만에 우승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서 질문. 뭐요? 세비야는 도대체 언제 우승을? 네? 그게 세비야는 이제 유로파의 제왕이긴 한데 네. 리그 우승은? 그 리그 우승과는 매우 지금 인연이 없는 굉장히 긴 세월을 보내고 있고 40년대인가 그렇죠? 네. 40몇 년인가 우승한 게 마지막. 그거는 사실은 베티스도 마찬가지예요. 세비야와 베티스가 라이벌인데 베티스도 정말 오랜 기간 또 우승컵을 못 만져보고 있는데 세비야도 그렇고 베티스도 그렇고 예를 들어 아까 생테티엔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팀들이 만약에 또 우승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또 이 또 우리가 또 다른 주제가 나올 수가 있죠. 하겠죠. 뉴캐슬 같은 팀 한의원님이 좋아. 아 그렇죠, 뉴캐슬. 뉴캐슬 우승 마지막 우승이 1927년이거든. 네. 오늘 오랜 도전 끝에 우승을 이뤄낸 팀 탑 10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저희와 같이 재밌는 시간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